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김경주입니다. 이제 2학기도 다 끝났고, 이제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13주차 총 정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2학기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다음 주면 기말고사를 본다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뭐 아쉽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이제 또 이제 남은 2학기 기말고사 또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고 전국적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 뭐 눈길 뭐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 종강을 향해 달려가는 13주차 총이치 총 정리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학기 동안 해왔던 주차별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2주차 때는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2주차 때는 인공치 수리를 배웠고요. 3주차 때는 첨상 및 개상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4주차에는 금속상 파이버 메쉬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5주차 때는 선택 삭제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6주차, 7주차 때는 두 주에 걸쳐서 어태치먼트를 한번 3학년 때 별 특수 위치를 대비해서 약간 좀 간단하게 2주 동안 진행했고요. 9주차, 10주차에는 오버덴처 또 피겨 의치를 2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 전에 8주차 때는 중간고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주차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배웠고요. 그리고 12주차 때는 어태치먼트 오버덴처 시그먼트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드디어 13주차 마지막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뜻깊고 1년 동안 같이 먼저 1년 동안 제일 먼저 학생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교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고 2학기 도중에 중간에 팔을 다치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정말 노력하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교수님의 그 열정을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학기 동안 같이 뭐 힘들었을진 모르겠지만 같이 1학기 때보단 더 열심히 잘 이쁘게 만든 히트쿨링, 콜드큐링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의치상 수리를 배웠는데요. 의치상이 일단 뭐 잔존 치조골에 퇴축으로 인해서 환자가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치상을 수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레진 의치상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메탈 의치상에서는 수리가 좀 힘들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치상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실습을 해봤지만 도브테 형태로 이런 것을 주어하지 약간 레진을 다시 부어주기 때문에 결합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유지9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진 분리제거를 도포한 모형에 화젤본을 유지시키고 회전선의 진행에 무브먼트를 먼저 적신 다음 레진 분말을 뿌려 무브먼트가 스며들게 해줍니다. 약간 이제 팔렛이 어차피 덴처바로 다듬기 때문에 약간 두텁게 해줘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진 분리제가 도포된 모형에 파절면을 위치시키고 파절선을 형성한 후에 원위치 형태로 합니다. 저희는 실습 과정에서 석고를 쓰진 않았지만 위치상을 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실습하는데 많은 힘들었다기보다 재밌었습니다. 2주차에는 인공치 수리를 했었는데요. 인공치가 탈락되거나 파손되는 요인이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가 실습 시간에 한 걸로는 저 위치상이 파절된 부위가 있으면은 이 파절된 위치를 이제 제거를 한 후에 그 형태를, 그러니까 빠진 부위 레진을 약간 덴처바로 약간 다듬어주고, 그리고 그 새로 하는 인공치도 약간 치조면 쪽에 약간 홈을 파줘서 유지를 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치를 다시 심립한 다음에 왁스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퍼티로 순면 쪽을 떠서 인덱스를 형성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퍼티가 굳으면 다시 뺀 다음에 왁스워시를 통해서 고정시킨 왁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틈 사이로 레진을 흘러 주어서 그 전에 인덱스를 뜰은 퍼티를 이용해서 인공치가 들어갈 공간을 다시 재정리시키고, 그 공간에 레진을 좀 묽게 해서 흘러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면 인공치 수리가 끝나게 됩니다. 인공치 수리도 굉장히 쉬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주차에는 첨상 및 개상을 배웠는데요. 첨상은 지지 조직의 변화로 인해 위치가 헐거워진 경우에 더 정확히 적합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레진을 조직면에 첨가하여 다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상은 인공치의 교합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위치상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하여 대적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주차 때는 파이버 메쉬를 배웠는데요. 파이버 메쉬는 그러니까 레진 전입 과정에서 그러니까 레진 속에 묻히는 거라서 강도를 주고 경도를 낮게 하고 강도를 주는 좋은 물질입니다. 저희도 실습 시간에 파이버 메쉬를 이용한 콜드 큐링을 해봤는데요. 뭔가 재밌고 손이 많이 갔지만 나름 재밌고 만들고 나니까 뿌듯했습니다. 5주차 때는 선택 삭제를 배웠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중심 교합에 높은 부위가 있다면 B, C와 같이 편심 교합을 시켜봅니다. B와 같이 편심 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서풀을 삭제하고, C와 같이 편심 교합에서 높지 않다면 포사를 삭제합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두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취 유도본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두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취 유도본과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으면 이는 오른쪽의 낮은 상태가 되고 현심 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풋살을 삭제해줘야 합니다. 또 불의 법칙을 하게 됩니다. 6주차, 7주차 때는 어태치먼트를 해봤는데요. 난 초고령화 시대와 평균 수명이 80세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기본 시대는 저작 기능에서 심미가 복합돼 심미 치과 보철 술식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태치먼트의 임상 술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결손 상태를 고정성 보철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가철성 보철물로 지적하게 됩니다. 가철성 국소우치의 유지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 그리고 텔레스코픽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클래스프 국소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치과 임상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철성 국소우치는 여러가지 종류의 클래스프 유지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능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으로는 저작 기능을 위한 의치를 안정성 있게 유지하는 것으로 구강 생리상 유해성이 없어야 하고 심미성도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프의 세 가지 주요 기본 원리를 알아보면 오클루설 레스트가 있고요. 브레이싱암이 있고 리텐티브 암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태치먼트의 구성에는 피메일, 메일, 플런저, 스프링, 징지발, 스크류가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음식물을 조직하기 위한 기능 시 교합에 의한 치아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종류의 클래스프를 적용시키지만 완합의 효과가 높지 않아 지대치에 무리가 가고 유지력이나 의치 안정성 그리고 심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클래스프의 역할은 일종의 병뚜껑을 여는 병따개의 원리이기 때문에 국소우치 설계 시 생역학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AN캡이 꺼졌는데 잠깐 다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적용시켜줄 경우에는 짧은 기간 내에 지대치가 클래스프에 의해 발거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태치먼트는 클래스프의 유지 원리와 동일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가철성 국소위치 설계와 함께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한 양쪽 모두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 국소치를 설계할 경우에는 클래스프를 이용한 국소치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클래스프를 이용한 일반적인 국소위치 제작법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적절한 훈련이나 경험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야만 좀 더 정밀도를 높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태치먼트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국소위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계적인 유지장치인 클래스프에 대해서도 넓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태치먼트의 주요 기본 원리를 알아보면 오쿨사 또는 징지발 레스트시 브레이싱 또는 레시프로카널스 리텐티브 섹션을 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어태치먼트는 구강 내에서 의치의 고정과 유지 그리고 안정을 위한 기기적인 장치로서 지적 유지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며 유지와 지지, 파지와 안정 및 고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로 구성되며 형태나 모양과 기능에 따라서 키와 키웨이, 피트릭스와 매트릭스 볼, 서켓, 바, 라이더, 플런저와 슬롯, 이너 크라운과 아우터 크라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국소치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클래스프가 없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둘째로 의치 장착 시 유지력과 안정성 그리고 편안함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치 탈락 시 칩방압이 지대치에 덜 가해지기 때문에 지대치와 치조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클래스프 국소치보다 유지력 조절 횟수가 적기 때문에 도철물의 수명이 길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클래스프에 의해 유지되는 국소치보다 우수한 저작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대치에 교합압이 가해지는 부위가 교환면이나 인사이저 레스트보다 측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뢰의 힘이 짧아져 회전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대치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제작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값비싼 정밀 어태치먼트보다는 경제적으로 저렴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반정밀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것이 적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지대치의 길이나 폭에 의해 어태치먼트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제작 과정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기공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수 있겠는데요. 어태치먼트는 기본적으로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관 내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지대치관의 피메일 파트가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기능 시 발휘되는 기압압이 지대치의 장추 방향으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지대치 내에 어태치먼트인 피메일 파트가 안전하게 위치될 수 있도록 지대치 삭제 시 적당한 상형과 상형화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때 지대치 협설 간의 폭이 좁아 상형화동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치관의 어태치먼트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관 내의 어태치먼트는 고정성 부분인 지대치관 내에 피메일 파트가 수용되고 가철성 부위에 메일 파트가 연결되어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치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치관 외에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치관 외의 어태치먼트는 전체적으로 지대치관 외양에 위치하게 됩니다. 치관 내의 어태치먼트는 지대치 삭제 시 치실 삭제량이 적어 치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치상의 착탈이 치관 내 어태치먼트보다 쉽습니다. 치관 내의 어태치먼트는 또 지대치관 외양에 돌출되어 있어 보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실이나 치관 칫솔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습득하여 지속적인 위생 관리를 해야 음식 찌꺼기나 치석 침착에 의한 불필요한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치관의 어태치먼트는 지대 치관 외형에 메일 파트가 부착되고 국소 위치에 피메일이 연결되거나 반대로 지대 치관 외형에 피메일 파트가 부착되고 국소 위치에 메일 파트가 연결되어 위치상의 기능이 치관 외에서 이루어지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스터디 타입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구강 위생이 더 좋으며 지대치 상태에 따라서 치근과 치관의 비율을 낮게 위치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루트 카핑에 연결되어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pH로서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무석판에 자성제를 치아에 매립시키고 양쪽에서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의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 어태치먼트는 무치약 부위의 지대치나 치근을 바로 연결하거나 임플란트, 가철성 교이치, 국소이치, 피게이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문제가 있는 지대치들이 서로 지지하도록 부모 효과를 높여줄 수 있으며 만일 사용 후에 지대치 중 하나가 실패한다면 스터드 타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락킹바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락킹바 어태치먼트는 환자가 보철물을 제거하기 전에 제자리에 기계적으로 잠기는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보조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매식 의치나 이중간의 유지력의 증대와 장착 후의 고정과 안정을 위해 플런저, 힌지, 스크류를 이용하여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보조적인 어태치먼트의 종류는 다양하며 어태치먼트나 보철물의 보조적인 유지력의 증가, 고정, 연결, 안정장치 및 기타의 기능 역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과 제품의 정밀도에 따라서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밀 어태치먼트, 반정밀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정밀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이 정밀하게 결합되어서 기금속으로 제작된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오차 허용 한도가 0.01m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 어태치먼트는 기금속을 이용하여 주조해야 할 결합 정밀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주조 후 메일과 피메일을 결합시키면 정밀도가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진 반면에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정밀 어태치먼트는 플라스틱, 왁스, 내화성 물질 등으로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반정밀 어태치먼트는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제작 과정이 쉽고 주조 금속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조 후 메일과 피메일의 결합도가 약간 떨어져 연마 과정에서 적합도를 점검해야 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절과 비조절 어태치먼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절 어태치먼트는 유지력 조절이 가능한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03041 경주 123 맨 왼쪽 거 경주 123 비조절 어태치먼트는 어태치먼트의 유지력 조절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비완합과
완합 어태치먼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완합과 완합의 수확물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대치에 의해 보철물이 지지되는 것에는 비완합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하고, 지대치와 잔존 치조제에 의해 보철물이 지지되는 것에는 완합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비완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보철물이 구강 내에서 장착된 후 삽입, 철거의 기능 운동 외에는 다른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완합이기 때문에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양호할 경우나 잔존 치료제 및 기타 지지 조직의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완합 어태치먼트는 구강 내에 장착된 보철물이 기능 시 지대치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잔존 치료제로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으며 잔존 치료제 및 기타 지지 조직의 건강도가 좋은 경우에 이용합니다. 교합합이 지대치의 장축보다는 잔존 치료제나 기타 지지 조직으로 분산되어 지대치 보호에 유리합니다. 마그네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성제를 이용한 피겨 의치로서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에 자성제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서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의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하게 됩니다. 12주차에는 Fixed and Removable Bridge Work를 배웠는데요. 시그먼티드 브릿지 워크 제작 시 고려사항을 정말 중요하게 배웠는데요. 중간에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치에서는 엔터리얼 시그먼트의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키고 포스테리어 시그먼트의 근심 쪽에 메일을 부착시키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치부보다 구치부 쪽에서 교합력이 더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대치인 제2소구치가 중간 지대치인 제2소구치가 지렛대에 풀크럼으로 작용하여 전방의 견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제2소구치의 원심에 어태치먼트의 피메일을 부착시키면 이러한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시소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배웠습니다. 튜브락 어태치먼트인데요. 이런 조그만한 도제 관이 주조시 주조 금속을 잘 흘러내리게 하고 기포 등을 막아 주어서 어태치먼트 제작 시 아주 유용되게 살고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특허를 낸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기공사로서 수동적이게 기공 작업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러한 특허를 낸다는 게 아니라 특허를 꼭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약간 기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기만의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게 기공사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열정을 할 것이고요. 좋은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13주차 마지막 종강을 향해 달려가는 총이치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를 돌아키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공부했나 제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3학년 겨울방학이 오고 3학년이 다가오는데 3학년 때도 이러한 열정으로 모든 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갈고 닦아 보겠습니다. 이제 종강을 하는데 여러분들 겨울방학 잘 맞이하시고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방학까지도 밀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3월 달에 3월 3일인가 2일인가 하여튼 개강 첫날에 웃는 얼굴로 모두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